빨라. 강민이 지금 영상 찍혔대. 네, 뭐라고요? 저 영상 찍혔다. 지금 찍고 있다. 네, 찾지 마. 아, 42페이지 뺐어요. 42페이지. 몇 차례지? 파워크레인. 오늘 할 거는 2021년도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과학기술 지문하고 인문영역 정리할 거니까 79번부터 유형 확인합니다. 항상 문제 먼저 읽으라 했다.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는 제시문 독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거니까 항상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형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79번은 일치불일치. 80번은 근거 추론. 자, 80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봤잖아. 자, 수능에서는 이유란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한다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같은 말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얘는 문제. 요거 찾으란 말이야. 선택지 다 봐. 선택지 뭐로 끝났는지 봐. 소수로 봐. 소수로 뭐로 끝났어? 뭐 때문에 라고 끝이 나 있지? 쉽게 말하면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걸 물어본다는 말은 기억이 뭐란 소리? 기억이 결론이란 소리다. 이해됐나? 뭐 때문에 기억이 됐는지 그거 찾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네, 80번 같은 문제를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가 추론 문제라서 그렇다. 오답률 보면 알겠지? 71.6%나 되잖아. 거의 한 이런 말하면 똑같은데 70%가 틀린 문제지, 그지?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지. 당연한 소리가. 81번은 여러분들이 포기를 잘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림 나오고 그래프 나오면 그냥 겁먹고 시작하잖아요. 버리면 큰일 난다 이 문제는. 81번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81번은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비문학 지문은 어쨌든 윗글이 중요하다 했어. 제시문 문제에 있는 보기 내용보다 윗글이 더 중요하다 했다. 윗글에서 정보를 찾아내야 돼. 근데 뭘 바탕으로 풀라 그랬니? 81번 다시 봐. 뭘 바탕으로? A를 바탕으로 하면 A를 봐야지. 보기를 보고 있으면 망한단 말이다. 문학은 보기가 중요하다 했지. 근데 비문학은 윗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원칙 잘 기억합니다. 3월 23일 날 첫 모의고사 친다. 올해 고2 모의고사 3월 23일 날 친다. 아, 그리고 그 네이버 밴드 가입해놔. 오늘 중에 그 불인걸 국어 치면 나오니까 밴드 가입하면 쌤이 그 입시 자료하고 이런 거 개인적으로 다 주기가 그러니까 한 번에 쌤 자료 만들면 올리고 하거든. 요번 그 모의고사 올해 치는 모의고사 날짜도 그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걸로 확인하시고 계획 세울 거 계획 세우고. 그래 하라면 시험 대비 자료도 글로 올릴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패드로 공부하는 사람 그거 받아서 그냥 보면 되고, 아닌 사람들은 뭐 출력할 수 있는 출력하고 일일이 다 보면서 매일 보고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개인적인 자료 공유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있으면 글로 달라 하라고 그걸로 올려주면 되잖아. 그지? 가입 안 하는 놈들 나도 모르겠다. 어제부로 한 82명 정도 가입돼 있던데 댓글은 아무도 안 달아. 몇만까지 내한테 감사합니다 했다 내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도 좀 보면은 좀 댓글 좀 달아. 좋아요를 눌러주든가 좀. 상처 나 안 한다 그러면 귀찮아서. 지금 내가 영상 찍는 이유가 올리려고 수업. 나중에 내가 혹시 복습할 때 필요한 사람들 보라고. 아씨. 82번은 문맥적 의미 파악. 자, 딸린 문제가 4가지나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앞에 3개를 버려야 된다 치자. 근데 이 문제는 버리면 안 되겠지. 어휘 문제니까. 찍지 마라 소리다. 요거 제일 먼저 푼다. 82번 문제. B가 뭐니?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알 테고. 제어한다 라고 했지. 제어하는. 제 마음대로 다루다라는 뜻이다. 제어하다. 마음대로 다루다라는 뜻이므로 바치다로 바꾸면 안 되겠지. 그치?
요거 한번 해보자. 외로 틀린 놈들이 많았어. 모일 때 했던 맞춤법이다. 어떤 게 맞는 거게? 위에 게 맞을까? 밑에 게 맞을까? 위에 거 손 들어봐. 위에 게 맞다. 밑에 게 맞다. 이거 뭔데? 왜 손 안 드는데 아무도? 비협조적으로 나올래? 다시 위에 거 손 들어봐. 위에 거 맞다. 밑에 게 맞다. 민석이 비협조 둘 다 맞다. 언제 쓰는지 헷갈리지 말라고. 얘는 능도, 얘는 피동일 때 쓴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자살하려고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위에 거 써야 돼. 부딪혔다라고 쓴다. 근데 사고는 부딪혔다라고 쓴다. 밑에 부딪히다 할 때 희는 피동전미사가 붙은 거지. 말 그대로 받치다도 마찬가지야. 받치다는 내가 떠받치는 걸 가리키는데 받히다라는 글자도 있단 말이야. 받히다는 언제 쓰는 거? 쇳불에 받치다와 같이 그릴 때 부딪힘을 당하다라고 쓸 때 사용하는 단어다. 구별하세요. 수빈아 조심해라. 왜? 연이 카메라. 이 왼쪽 위에 봐. 그래. 자, 제시문 같이 확인해 볼게. 41페이지. 하기 전에 노트에다가 이거 정리합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영역이 과학기술 영역이잖아. 단어법인 건 알겠지? 자, 과학 지문 읽을 때는 항상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자, 영어 수고로 how to가 뭐 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뭐가 작동하는 과정, 방법 이런 걸 확인해놔야 돼. 쉽게 말하면 순서를 알아란 말이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도 되고 같은 말이 뭔지 이렇게 정리해가는 거야. 과학 지문.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뭔 것 같아요? 타워 크레인. 과학 같나 기술 같나? 기술 영역은 어떻게? 분석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부품의 기능을 꼭 확인할 거. 그럼 그림 나면 어째라고? 그림 옆에다가 부품의 기능을 적어가면서 읽으란 말이다. 다 읽고 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봐야 되니까. 제시문에 그림이 있든 보기에 그림이 있든 읽을 때 정리하면서 확인해요. 이해됐지? 자, 그럼 둘째 단락 보시면 타워 크레인 부품들이 막 소개되어 있잖아, 그제?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우리가 암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읽을 때 바로 정리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해봅시다. 자, 펜 들고 따라온나?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면 우뚝 솟아있는 타워 크레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타워 크레인은 수십 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건설기계 장비인데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거기는 형광펜치를 해볼래.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 그럼 이 글의 전체 주제는 뭐겠어? 안 읽어봤지만 타워 크레인이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 글일 테다, 그지? 그래 됐어? 빨리 가 바쁘다. 절로 가. 일로 와. 질질 흘리지 말고 일로 와. 절로 가. 강민 옆에. 둘째 달라. 타워 크레인은 그림과 같이 자 거기에 가로로 묶어볼래.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게이지, 운전실, 지부, 트롤리, 후크 블록까지 자 이런 걸 뭐라 그랬어? 방금 칠판에 적은 거다. 뭐라고? 분석이다. 이게 제품을 구성 요소별로 쪼개놨지. 이런 걸 분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어? 분석이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잖아. 분해한다 생각하면 된다. 기초부는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기초부의 기능을 거기다가 적으라고. 기초부 뭐 하는 애라고? 지지하는 부분. 뭐를?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부분이다 해놨지. 적어라. 그림만 보면 되게끔 기초부 밑에 그래 적어놔. 타워 크레인 지지. 그냥 지지만 적어놔. 지지하니까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스트는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뭐다? 그 마스트 옆에 또 적어. 기둥. 당연히 기둥이잖아. 그 얘기는 그림상. 그 이해되면 안 적어도 되고 이해가 혹시 안 되상 싶으면 적어가면서 봐라고. 그러면 둘째 달랑 안 봐도 되잖아. 그지? 그림만 딱 보면 되게끔 정리하라는 소리다. 여기까지 됐어? 텔레스코핑 게이지 걔는 많은 애고 타워 크레인의 뭐 조절? 그것도 적어. 높이 조절.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높이 조절. 그치 안 알겠지? 숙제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해놨으면 잘한 거다. 그 다음에 유압장치를 통해 뭐를 들어 올린 후에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에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에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 뭘 조절? 자 지금 높이 조절할 때 뭘 들어 올린다고? 운전실을 들어 올리는 게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기능이다. 그제? 자 문제를 하나 먼저 볼게. 나중에 너가 풀어보겠지만 79번 한번 볼까? 79번이 방금 했던 부품, 즉 우리가 분석을 했던 타워 크레인의 부품 기능을 묻는 문제야. 그제? 근데 만약에 제시문이 앞에 있다면 이 문제 풀 때 어찌 해야 되겠니? 시험 칠 때. 또 페이지 뒤다보고 앉았단 말이야.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적어놔 비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그 5번이 왜 틀린지 확인해봐. 뭐 아까 들어 올렸노? 운전실 들어 올렸는데 얘는 마스터를 들어 올렸다 해놨지. 이해됐어? 어쨌든 읽으면서 바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림에라도 적어놔라고. 그래 찾기 편하잖아. 시간 아끼는 거다 무조건. 80분 안에 45개를 풀어내야 되니까 시간이 모자란 문제를 못 풀잖아. 그지? 다시 넘어옵니다. 셋째 달라 본다. 41페이지. 자,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뭐 하는 곳? 제어한단 말이 말 그대로 운전하는 곳이잖아. 운전실. 그 안에 무슨 기어고 핸들이고 이런 게 있겠지. 돌리고 해야 되니까. 하단에는 중량물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선회장치. 저거 선회장치 밑에다가 수평 이동 이렇게 적어놔. 너가 지금 100% 안 적어놓은 놈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문제를 못. 둘째, 셋째 달라기는 정보를 그림 한 군데다 다 모아란 말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상단의 타워에 드는 지부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 뭐가? 타이바 위에는 적어. 인장력 보강, 평형 유지 이렇게 적어놔. 이거는 화살표로 연결하면 더 보기 힘들다. 적는 게 더 빠르다. 손으로 적는 연습을 계속 해란 말이야. 게을맞게 하지 말고. 고등학생 때 손이 있는 이유다. 스스로 필기하라고 있는 거다. 뺏겨 적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대신 풀어줄 수 없잖아. 누구 혹시 예전에 KBS 드라마 중에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나? 아나? 누구 되게 어릴 때 나와서 그래. 잘 몰라? 너는 넷플릭스 세대지? 그럼 너 꽃보다 남자 이런 거 모르겠네. 그건 우주한데. 그래. 자, 타이바의 역할 방금 정리했고 지브는 뭐라 해놨노? 무슨 지브랑 무슨 지브로 구성? 카운트 지브하고 메인 지브가 있는데 위에 복잡한 쪽으로 돼 있잖아. 그제? 카운트 지브는 길이가 어떻다노? 짧고 평형추가 고정돼 있지. 그럼 평형추하고 카운트 지브하고 묶어. 그래 놓고 카운트 지브 옆에는 글자 적지 말고 이렇게 해놔. 그냥 짧으니까. 이해돼? 그럼 메인 지브는 어쩜 되노? 길이가 긴 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옆에다가 너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거예요. 부등으로 표시를 하든 수식으로 정리를 하든 화살표로 정리를 하든. 이거 어느 길이가 짧음 이렇게 적어가면서 시간적 이유가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메인집은 길이가 길고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 트롤리는 메인집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어디로 이동? 자, 트롤리도 옆에다 적어. 수평 이동. 뭐하고 공통점이고 선회장치하고 트롤리의 기능이 똑같지? 어디로 이동?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 페이지
42페이지.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 어릴 때 시소놀이 해봤던 놈들은 잘 알지? 자기가 가보면 어디가 타야 되노 시소에서? 뒤에. 제일 뒤에 가야 되겠지, 그지? 나는 어디 앉든 다 내 앞에 있는 아가 올라가던데 사람 무게에 따라 다른 거고. 쌤 지금 몇 킬로 같아? 살 많이 빠졌다 지금. 아침에 운동을 해서. 70. 에이, 이거 진짜.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고. 70. 내가 두 달 전에 내가 120kg는 뺐거든. 지금은 89kg야. 살 많이 뺐지? 근데 너 날씨는 안 보이지? 그래. 죽었어. 자, 그것은 바로 뭐의 원리? 지뢰의 원리. 지뢰의 원리. 나는 한 번도 시소놀이에서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아빠도 항상 들어 올렸어. 지뢰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림을 그려라. 지뢰 때 원리 알면 다행인데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너 바보니까. 지뢰에는 점이 세 가지가 있대. 무슨 점? 작용점, 받침점, 힘점. 그 적어, 그려. 아니 읽지 마. 글자로 왜 읽고 있노? 소도 아니고 이렇게 그려. 지뢰는 그릴 수 있을까이가 이렇게. 여기는 문점이고, 어? 그 바보라 했잖아. 우일 외고 바보지. 여기가 작용점 맞나? 네. 여기가 받침점. 받침대가 있으니까 이거 받침점이겠지. 힘주는 데가 힘점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보면은 영어로 표시되어 있네. 작용점에 가하는 힘을 뭐라고? F라 해놨지? 적는 거야 그냥. 이거는 F고.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D. 힘점에 작용하는 이 힘을 소문자 F. 그까지를 소문자 D. 됐니? 그러니까 이 단락을 통째로 그냥 수식으로 정리해라고 그림으로. 그럼 문제 풀기 수월하단다. 이때 얘들이 같으면 뭘 이룬다고? 평형이라는 꼬라지를 이룬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마찬가지로 그거는 표시해놓고 마찬가지로는 네모로 표시한다. 이런 걸 뭐라 하대? 저번 주 수요일날 보강했던 놈들은 들었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하디? 뭐의 유사성이고 뭐의 유사성이야? 저번 주에 수업해줬는데 또 까먹네. 뭐라 돼 이런 걸? 유추라고 한다. 상황의 유사성이지. 지뢰대 원리가 이렇듯 타워 크레인도 이 모양이다 라는 뜻이야. 됐니? 타워 크레인의 평형추는 작용점, 운전실 지점은 받침점, 트롤리는 힘점. 자,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말. 얘는 뭐? 평형추. 야가 운전실. 힘점이 뭐라고? 트롤리. 이 단락 내용은 전체가 끝났다, 그제? 같은 말인 걸 묶어놔라. 그래 놓고 문제 풀 때 적용할 줄 알면 되잖아. 타워 크레인은 두 지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뭐가 짧다대? 지부 중에 무슨 지부가 짧다 했노? 카운터 지부가 짧고 메인 지부가 길다 했지? 길이가 짧은 카운터 지부에 뭘 설치해서? 평형추를 설치하는 이유다. 요거제 왜 평형추를 설치하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 짧아서 그렇다. 요가 길이가 긴 메인 지부와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런데 접속하기 타워 크레인은 메인 지부에 있는 뭐의 위치에 따라 요거제 요거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무게가 달라진다. 그제? 메인 지부의 바깥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지만 자 기억의 이유다. 80번 문제다. 반대로 메인 지부 안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부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했잖아.
왜 그런지를 찾아내야 돼. 그제? 80번에서 한번 답 찾아볼까? 자, 아까 전에 4문단에서 타워 크레인의 두 지부가 평행을 이루려면 어찌 된다고? 대문자 FD는 소문자 뒤에 FD랑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제? 자,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평형추 무게하고 평형추나 운전시 사이 거리가 어떤노? 쉽게 말하면 얘가 평형추 무게는 정해져 있겠지? 평형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이 거리도 정해져 있겠지? 얘는 어떻다고?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FD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쟤들은 일정할 수 없는데 얘들은 여기서 일로 움직이려면은 어디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려면은 달라지지. FD가 평행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야.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이유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다면 역으로 말하면 일정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지? 여기까지 됐니? 이걸 또 물리적 사고를 하지 마라. 그냥 지문에 있는 대로만 이해해야 된다. 그래 독해가 수월지. 마지막 단락.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한 무거운 건축 자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건 중량물을 매다는 후크 블록에 뭘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이거 뭐랬노? 이걸 전제, 근거, 이유를 했다잉.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도의 기능도 알아야 되겠네. 고1 때 배운 통합과학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니다. 물리적 지식 이런 거 필요 없다. 그거는 그거 공부하지 말라고. 후크 블록의 움직도로는 와이어 로프를 통해 건상장치랑 연결되어 있다. 강미 봐라. 이 이름 한 번 더 넣으면 이 사진 좀 올릴 거다. 건상장치 중간중간 끼워 넣을 거다. 삽입할 거다. 이 사진. 건상장치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린다. 도르래를 사용할 때 역학관계는 일의 양은 당긴 힘 곱하기 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다. 공식 나왔지? W는 Fs다.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들어올린 높이가 같으면 건상장치가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한 일의 양이 같다. 높이가 같으면 일의 양이 같대. 그런데 접속 확인. 고정 도르래만 사용할 때와 비교해 움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해 지상에서 같은 높이로 물체를 들어올리면 일의 양은 같은데 물체의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힘은 몇 배로 줄고 반으로 줄어들지. 줄의 길이는 어때? 2배로 길어진다. 요게 81번 문제다. 힘은 반으로 주는데 줄의 길이는 2배 길어진다. 요게 단서입니다. 81번 문제 풀 때. 이러한 움직 도르래를 타워 크레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릴 때 힘의 크기는 반으로 줄겠지. 감소하겠지만 줄은 어떻게 했어? 당연히 더 길어지게 되겠다. 그제? 하지만 접속 확인. 여러 개의 움직 도르래를 사용하면 바람에 의해서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수는 제한된다. 81번도 먼저 풀어볼게. 81번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비교해봅니다. A하고 B하고. 자, 왼쪽 그림은 움직 도르래가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는데 오른쪽은 움직 도르래가 2개 있지? 2개 있단 말은 무슨 말? 힘은 반으로 줄 텐데 길이는 더 길어지겠다. 그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B 사이에서 이렇게 정리, 부등호로 이렇게 표시해야 돼. 줄의 길이는 뭐 예를 들면 줄의 길이는 늘어나고 힘은 준다. 이렇게 해놓고 선택지를 보면 된다. 제시문 있는 정보잖아. 그지?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몇 번이 돼야 되겠노? 힘의 크기는 당연히 A가 더 많이 들겠지. B는 줄이 길어진다 했잖아. 그럼 같은 줄이라면 뭐가 더 높겠노? 중량물의 높이는 A가 B보다 더 높아야 되겠지. 줄이 길어지니까. 힘은 A가 더 많이 들고 높이도 역시 더 많이 올라가야만 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둘째 줄 봐. 보기에 둘째 줄. 감아 올린 뭐의 길이가 같다면. 길이가 같다면이라고 했지. 길이가 같으니까 오른쪽은 힘이 덜 들 테고 줄 길이는 2배 이상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번 선지가 답이 되는 이유다. 근데 이걸 잘못 읽어갖고 힘이 덜 드는데 크다 해놓으니까 힘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고 틀린 사람들 많았대. 1번 말고 다른 거 보는 이유다 그게. 누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오늘 되게 어려운 걸 하나 할 건데 오랑전은 저번 시간에 했고 45페이지 해보시오. 44쪽, 45쪽에 있는 아들은 예술 지문인데, 자, 예술 지문인데 이거 하기 전에 지문 길이가 어때? 되게 긴 편이다, 그제? 요 지문은 지문이 긴 것도 긴 건데 너가 이해가 좀 어려워. 근데 이제 수능은 최근 한 5, 6년간 예술이 안 나왔어. 오늘 너 그때 수능 칠 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예술 영역이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어내는 연습을 오늘 어떻게 할지 보여줄 테니까 어려운 한자는 정리해라. 노트에다가 87번 같이 볼게. 문제 먼저 확인해. 너가 이제 불러봐. 유형 뭐고 87번? 87번 같은 걸 뭐라디? 그만히 했는데도 아직 모른다. 문제 유형 뭐라면 되겠노? 내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래? 유형이 뭘 것 같노? 일치 불일치 맞나? 제시문에 있는 정보 그대로다. 지문에 있나 없나 찾아라. 88번도 일치 불일치. 89번, 90번은 아까 풀어줬던 문제랑 같다. 뭐라고?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맞나?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91번은 서술상 특징 파악. 91번에 있는 자료조사 이런 용어들은 알아놔야 돼. 귀납추론, 연역추론 이런 걸 모르면 나도 답이 없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귀납법은 수능에도 8번이나 출제됐어요. 미리 알아야 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 잘 해두시고. 자, 지문이 길다라는 말의 전제는 뭐게?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럼 한 군데 모으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이걸 너가 그냥 밑줄 치가면서 독해라면 글을 못 읽어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한 챕터를 그냥 그림을 그려야 돼. 일단 너가 저 문제 먼저 확인해 볼게. 저 88번, 89번, 90번의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놈 이름이 많노? 누구 얘기고 계속? 플로티노스의 예술론이 이 글의 중심 화제인 거는 빨리 판단해야 돼. 지문을 문제를 빨리 확인을 했다면. 그럼 너 어디에 초점 맞춰서 독해를 해야 된다고? 플로티노스가 뭐라 했는지를 초점 맞춰서 읽어야 된다. 이해됐나? 아울러서 예술 영역도 이렇게 어떻게 초점 맞춰서 읽어야 될지를 쌤이 정리해 줄게. 인문학 예술 영역은 과학기술은 저렇게 읽으라 했고 예술 영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중심 화제랑 보조 화제랑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고 통시적인 글이 있다. 자, 선생님 중심 화제는 어떻게 기호 표시하라고? 이렇게 표시하랬다. 그럼 여기서는 누구의 생각을 동글배로 체크해? 플로티노스의 예술론에 해당하는 아들은 다 동글배로 체크한다. 인마들은 플로티노스 말고 다른 놈들 나오면 다 세모로 체크해. 그래 독해가 빨라진다. 다시 올라갔을 때 판단 내리기 쉽게 말이야. 그치? 기계적으로 해라고 수능은 딱 정해져 있다. 얘 지문이 딱 이렇게 읽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시적은 뭐라 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라 그때. 시기별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 수능에 나온 예술 영역은 저렇게 두 가지 이 지문 영역밖에 없었어. 근데 이거는 뭐겠노? 두 개 중에 중심 화제와 보조 화제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판단하는 제시문이라는 뜻이다. 이해됐죠? 첫 단어부터 어떤 놈 나오는지 봐라.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면 교양 과목으로 미학, 철학, 역사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
무조건 들어야 돼. 교양 필수 과목으로 듣게 돼 있어. 근데 철학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학 가서 막 이런 거 버거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근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학점을 이수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 대학은 알고 있니? 그래서 뭐 맞았다 하대 보통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이거 들어봤나? F가 뭔지 아나? 총 맞았다 그래. 총처럼 생겼지. F 맞으면 총 맞았다 그래. 저게 몇 과목 이상 되면 유급을 합니다. 진학을 못 한다. 대학을 가야지 이게 그거 있는 거. 아직 가기 좀. 근데 알고는 있어 가. 졸업 못하면 어찌 되게 등록금을 한 해 더 내야 돼. 돈 많으면 그래 하고 가면 그래 하겠네. 돈 많아. 이상한 새끼야. 이만은 패드를 크기별로 다 갖고 있어. 미친놈이야 지금. 이해가 되나? 나는 이거 패드 아이패드 이거 살 거라고 막 벌벌벌벌 떨었는데 문생한테 두드려 맞고 이거 왜 사냐고 막 나한테 혼내고 펜슬은 왜 네가 필요하냐면서 손으로 그리면 되지. 기계치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아 그리고 오늘 문생 최종 진단을 오늘 받았는데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하거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못 본다. 또 입원해야 돼. 그래. 좀 힘내라고 연락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지. 머리털 빠지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가발 사러 가야 돼. 자, 같이 봅시다.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세모치라고 이놈들아. 안 읽어봐도 이마들은 보조화제가 아이가. 피타고라스가 누구? 누구? 그럼 개미지는 않겠지. 사람이겠지. 당연히 사람이겠지. 내가 누구라고 했을게. 너 모르나 피타고라스? 알죠.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안 배웠나 수학 시간이니까. 그렇죠. 수학자겠지. 수학자. 철학자기도 하다 근데. 자, 피타고라스 학파가 말했는지 봐라. 너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 아나? 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미가 물질적 대상의 형식적 구조 속에 표현되는 무슨 법칙? 세모쳐 묶어 피타고라스 학파하고. 피타고라스는 너가 객관이란 말해도 멍 때리기 쉬운데 그냥 같은 말인지만 알아라. 문제 풀 때는 그런 거 안 나온다. 지금 시험 치는데 객관이 뭐지 주관이 뭐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시간의 여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객관적 법칙을 중시했다. 그것만 알아라고. 됐나? 피타고라스는 뭐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봤어? 그것도 세모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에 뭐에 의한 것? 그것도 세모치고. 무슨 이론? 그것도 세모쳐. 다 세모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 객관 법칙, 균제 이론, 수적 비례 이런 걸 중시한다 이 말이다. 그제? 피타고라스 철학은 그 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설을 주도한 이들에게 수용, 균제의 이론은 서양 미학의 하나의 뭐가 됐다? 전통이 됐다 이제. 자, 이런 걸 뭐라 하디? 뭐라노 이놈. 와 부일내고. 아, 학교 망신. 이런 걸 통념이라고 했다. 전통적 통념이 나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애들은 반박이야. 그러니까 기존 이론은 이랬어. 근데 플로티노스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로 전개될 거란 말이야. 안 읽어봐도.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서양의 전통적인 미학 이론에서는 미에 대한 판단에서는 뭘 중시했다고? 수적인 비례는 피타고라스 얘기고 전통적인 서양 철학사 서양 이론에서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중시했던 것들을 중시했다라는 말이었어, 그지? 근데 플라토노스는 뭐라 했는지를 찾아보자.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 통념에 대해서 반박했지. 통념은 여기서 피타고라스 및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인마들 나오면 다 통념에 해당하고 반박에 해당하는 플로티노스의 주장이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했으니까 그 몇 가지 이유를 저다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 이해됐나? 기호를 저렇게 표시하는 이유다. 그러면 일치불일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돼? 예를 들면
89번 같은 문제야. 89번 한번 해볼래?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9번에 1번 선지 아까 첫 단락에서 피타고라스하고 뭐하고 묶었노? 수적 비례 이런 거 묶어놨잖아. 1번 선지 봐. 누구는? 피타고라스는 뭘 지켰기에? 그 밑줄 쳐놔. 그거는 맞는 말이겠지? 어찌하는지 알겠나? 글을 읽을 때 표시를 바로 해놔두면 1번은 아 맞네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다 읽어봐야 되니까 시간 없는데 필요한 게 뭐 피타고라스는 뭐라 했는지 플라톤은 뭐라 했는지 그거 찾아내면 된다. 대신에 이제 너가 앞으로 표시할 거는 인마들은 다 세모로 체크해. 플로티너스하고 반대되는 입장이 되니까 인마 얘기만 동글뱅이 체크한다. 플로티너스 이상하네. 자 45페이지 제시문 보세요. 균제 이론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플로티너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에 대하 해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 1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매는 8등신인데 얼굴은 내 얼굴이야. 그럼 아름답지 않을 수 있잖아. 뭘 토할라 근데 그 정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 그 정도가.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구도 잘생긴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면 좋겠지만 나도 예쁜 애들이 앉아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강민아. 나도 차은우 같은 애들 앉아있으면 무릎 꿇고 수업할 것 같아. 니 같은 애들 말고 서로서로 까지 말자고. 나도 자원형 같은 애들 앉혀놓고 수업하고 싶다고. 아씨 학원에 오기 전에 그 외모 검사부터 해야 돼. 요새는 신입생이 마스크 내리라고 해도 마스크도 안 내리고 얼굴을 모르겠어. 다이야 약간 내 앞에서 실수했다. 니 닮은 애가 하나 있어갖고 앞에서 우와 하고 놀랬거든. 놀랬는데 내가 막 울먹울먹 눈부세. 키도 니 말했는데 눈이 비슷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건 아닌데 가까이 가서 봤는데 아 내가 신고했으면 큰일 났겠다. 잡혀야 돼. 터다 해. 내가 요거 볼게. 이제 좀 까자 서로. 서로 좀 까자. 내만 까고 좀. 자, 플로티너스는 하여튼 몸매는 좋아도 얼굴이 내 같은 경우도 있고 균제를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음. 2번. 자, 근거를 2개 들었지 지금까지. 또한 접속 확인해. 네모로 표시해라. 또한 하니까 3번 나오겠지. 그는 품위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 같은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3번. 그래서 비물질적 특질에는 균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적용이 안 되겠지.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부정한.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견해는 누구의 견해? 피타고라스를 비롯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다.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어디에서? 체크해. 동글뱅이 치고 플로티너스랑 묶어. 정신에서 봤어.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주어가 뭐니? 플라톤 맞나? 자, 그럼 플라톤은 뭐고? 플라톤은 뭐니? 잠깐 방에 금지 모드인데 전화가 오면 어찌 되는 거고? 현서야? 수빈 지금 영상 찍히고 있나? 네. 방에 오늘 전화로 방금 왔는데. 원판은 좋아요. 아 그래? 방해 하지 마. 플라톤이 나왔어. 플라톤은 이 세계를 어떻게 나가냐? 그것도 봐. 너 세모 쳐놔야 돼. 플라톤은 그렇겠지? 왜? 기존 이론이잖아 인마는. 근데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놔야 된다. 그건 내가 지금 일단 정리해 줄게. 여기도 나오긴 하는데 옥수로 자주 나와서 너 영어 독해할 때도 자주 나올걸. 이게 플라톤인 건 알지? 플라톤은 이래 쓰는 건 알지? 플레이로라고 한다. 적어봐.
간단한 건 이게 다다 그냥. 이거 말고 플라톤이 주장한 거야. 예술을 쓰레기로 봤거든. 일단 이래 적어놓고 너 1학년 때 통합사회 때 배웠을 건데 아니면 문과생들은 윤리와 사상 이런 거 할 때 나올 겁니다. 2학년 때. 너 베이컨의 우상론 이런 거 배웠나? 먹는 거 아니다. 사람 이름이다. 베이컨의 우상론을 동굴의 우상 이런 거 몰라? 시장의 우상 이런 거 몰라? 들어본 것 같아요. 아유 무식한 것들. 저대로 그려놓고 앞으로 플라톤 나오면 그냥 저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이 단락들 통째로 안 봐도 된다. 이거 설명 자주 하거든. 뭐 어려운 거 없어. 플라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나눠? 이데와 개와 현상계 두 개로 나눴는데 대립하는 세계로 단절된 세계로. 요거는 완전 무결한 순수한 세계야. 플라톤이 꿈꾸는 세계. 이거는 우리가 인간 세상이다. 이거를 모방해서 만든 게 현상계야. 근데 예술을 왜 쓰레기로 봤느냐? 이데아를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게 예술이라서 그 예술을 하는 시인들은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여기 그대로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만 알고 있고 예술 나오면 무조건 나와. 얘는 잘 기억해놔라. 미리 알아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수월잖아. 플라톤만큼 많이 나온 사람도 없다. 플라톤 국가 이런 거 읽어봐야 돼. 책 좀 읽어라. 자, 플라톤은 이 세계를 어떻게 나눠놨다고?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눠놨다겠지. 지금 쌤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부대 경북대 논술 시험에도 자주 나왔어. 지문으로 나와. 지문으로. 그러니까 수능 지문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 문과생들 중에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부대 경북대 가기 힘든 친구들은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지방대 학교는 다 지금 이달이다. 한 5,000명 정도 등록이 안 됐던데. 15,00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수험생도 한 3만 명 이상 줄었단 말이야. 다 서울로 갈라지. 아니면 다 재수하거나. 그치? 서울대 간 애들 자퇴생이 제일 많지. 서울대, 연대, 고대. 왜? 왜 자퇴를 많이 해? 스카이 애들이. 어? 뭐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거야. 서울대 자퇴생은 서울대 공대 다니다가 자퇴를 해.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다 그냥 집 밖으로 챙기려고. 그러니까 전부 의사가 되고 싶은 거지. 이과생들은. 문과생들은 다 경영을 가. 좋은 대학 경영학과 가고 싶어. 근데 쌤 생각은 다르단 말이야. 차라리 한문을 놈이 아무도 안 하는 공부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다. 중국은 왜 하노? 씨발로마. 중국은 하지 말고 한문 공부해라. 아직 번역 안 된 책 많다. 경북대전 이런 거 아직 번역 안 됐다. 그 한 페이지 번역하는데 수백만 원씩 받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안 하지? 내가 좀 구하겠다. 너 좀 머리 좋을 때. 나는 이제 썩어서 안 되지만 잘 생각해봐. 뭐가 성공하는 길인지. 몽골어 같은 거도요? 가서 실험해라 니는. 몽골어는 갑자기 왜 하니?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미국이 힘이 세서 영어를 배우는 거 아이가. 그제? 지금 제2외국에 프랑스나 독일어 하나 안 하지? 쌤 때는 했는데 독일어 프랑스어를 해야 돼. 그래 성공한다니까. 이게 라틴어 이런 거 해야 돼. 라틴어, 에스파냐, 스페인어 이런 거 공부해야 돼. 성공하려면. 그 쌤 제자 중 하나는 그런 애 있다. 경북대 뭐 어디 학과를 나왔는데 걔는 영국 축구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거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쪽 애들이 다 스페인어를 쓰거든. 그쪽 남미 쪽 애들이 많으니까 스페인어를 주로 쓰는데 걔들 보려고 EPL 원서지 지원서 쓰고 막 그러더라고. 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못 갔으니까 TV는 안 나오겠지만 걔 과는 이거야. 스포츠 마사지인가? 뭐 그쪽이야. 스포츠 마사지? 불법 마사지겠니? 스포츠 마사지겠지? 마사지 학교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서 마사지 하는 거 배워요? 입 벌려봐. 소독 좀. 입 이리 와. 이리 와.
안 되겠어. 이리 와. 입 벌려봐. 입 벌려봐. 그렇지. 소독 되나? 응 그래. 정철이라잉. 말 안 들으면 저거 쌓여야 되겠다. 플로티누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데아 개의 무슨 개와 감각 세계의 무슨 개로 구분. 마찬가지로 했잖아. 플로티누스가 무슨 개와 예지개와 무슨 개로 현상계로 이렇게 나눠놨대. 일단 이거는 플라톤과 같은 거야, 그제? 근데 너는 초점을 여기 맞춰야 된다. 이거는 통념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되는 거라 했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거 됐나? 됐나? 왜냐면 이제 정보가 겁나 많이 나와서 그래. 헷갈릴까봐 내가 미리 지금 설명한 거야. 적는 게 더 빠르다 읽는 것보다. 이거는 왜냐면 정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단락에도 막 흩어져 있단 말이야. 한 대 모으라고, 한 군데 모으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사 문제집이나 사회 문제집이나 과학 문제집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놨잖아. 그걸 너가 만들 줄거리를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 독해가 수월해진다고. 그래서 그러나 접속 확인.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 플라톤과는 달리, 아까 플라톤은 얘를 이데아와 현상계는 쌤 반대로 표시해놨지. 뭐 돼 있다고? 모방은 하지만 단절된 세계로 본단 말이야 플라톤은.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단절된 세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다. 됐니? 플로티누스는 유출과 테오리아의 개념을 통해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얘들은 뭐 돼 있다고? 연결돼 있다. 링킹돼 있단 말이야. 플로티누스가 말한 예지계와 현상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인데 연결이란 말만 기억하면 안 돼. 연결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플로티누스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 연결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근데 다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같은 말인 것만 알아도 돼. 문제를 풀 때는. 알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평소 모의고사 읽을 때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정리하라는 말이 그 말이다. 그 다음에 봤을 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번에 모르더라도. 그래서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세상의 근원이 누구? 일자. 그러니까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절대자처럼 생각하면 돼. 해석할 필요 없다. 일자는 친구가 있다 생각해.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을 마치 강원과도 같아서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뭐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생성된다고. 유출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겠지. 어떻게 유출되는지를 봐라. 유출이란 한자 그대로 풀으면 흘러서 넘친다 이 말이다. 흘러나온다 이 말이다. 일자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절대적이며 초개별적인 정신이고 정신으로부터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들이 산출된다. 일자, 정신, 영혼 얘들이 뭘 구성? 야 봐라. 예지계를 구성하는 아들이 뭐? 절대자인 일자. 일자에서 뭐로? 정신. 정신에서 뭐로? 영혼. 이 아들이 예지계를 구성하는 아들이라고.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됐어? 속는 셈 치고 유튜브나 아니면은 너가 혹시 뭐 1년치 그 프리패스 이런 거 뜨거나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 인강을 들어보면 요 정도 지문 독해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설명해. 그럼 무지 푸는 우리 문제를. 이거 다 푸는 문제 몇 개 걸게. 딸리 문제 봐라. 2, 3, 4, 5개제. 5개면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450초 안에 풀어야 돼. 7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 마킹까지 다 하는 시간 합쳐서. 근데 그걸 1시간 반 동안 듣고 있으면 잖아. 그래서 어떤 공대생이 그런 거, 카이스트 가는 애가 그런 거, EBS 연계도서의 수업을 다 듣잖아. 정속 주행을 하면 3년 좀 넘게 걸린대. 너 고3 때 들어야 될 EBS 강의 시간으로 계산해보니까 3년 조금 넘게 걸린대. 그럼 2배속으로 해도 1년 반이 걸리잖아. 다 재수하란 말 아이가? EBS 연계를 해서 대학을 가란 말은? 그래 안 한다니까. 나중에 인강을 들어도 마찬가지지. 안 되는 것만 들어. 순서도 듣지 말고 그냥 소다해.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리고 솔직히 그런 애도 있대. 인강 틀어놓고 폰으로 게임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대. 그지? 말 듣지 마. 자, 계속. 쟤들이 뭘 구성한다고? 예지계를 구성. 이를 뒤이어 감각적 존재자들의 현상계가 출현돼 먼저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 대상들의 세계인 뭐가 유출?
자연, 그 다음에 진료들이 유출된다라고 했지. 이거 봐. 이거는 뭐? 자연, 진료 이렇게 유출되는데 자연은 어디로부터 유출? 이렇게 영혼으로부터 유출된다 했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 단계가 전부 뭐고? 일자에서 정신, 영혼, 자연 이렇게 진료로까지 넘어가는 이 상황을 유출이라는 개념으로 불렀단 말이야. 플로티누스. 이해됐니? 그럼 이 단락의 정보는 이게 다다이가 결국. 플로티누스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봤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이런 다섯 개 애들이 뭐 됨으로써 유출됨으로써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 거란 말이다. 됐니? 그 다음 단락 A, B, C, D, E 보세요. A, B, C는 묶어. 무슨 개고? 예지개. D, E는 그렇게 서로 다른 거다 그제? A, B, C는 예지개고 D, E는 현상계에 해당하는 아니까. 근데 만약에 너가 저거 정리되어 있으면 굳이 이거 표시 안 해도 되잖아. 결국 일치불일치란 말이야. 지금 똑비에서는 그거 묻는 거다.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 잘 봐라. 유출을 다른 말로 뭐라 했노?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 뭐 말인지 하도 모르겠지. 철학 용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자나 진료나 같다 이 말이다. 자기 동일성이 타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걸 이해를 못 해도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얘랑 얘가 같은 말인지를 알아야 돼. 왜냐면 문제 풀 때는 이거 안 나와. 유출이란 말보다는 이걸로 나와. 이게 유출과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문제 나올 거다. 왜 내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지를 말한 이유다. 따라서 접속 확인합니다.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뭐가 유지? 자기 동일성이 발현된 거니까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고 뭘 가진다고? 자, 이것도 정리해 봐야지. 얘는 결국 뭘 가진다? 위계 질서. 그럼 뭐가 제일 높에 있는 거고? 저 다섯 개 중에 일자가 제일 높고 진료가 제일 아래에 있는 거다. 그제? 급수가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에 의해 미는 마치 빛이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지듯 어디서 어디로 내려갈수록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게 미에 가까운 거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추에 가깝다 이 말이야. 추한 것에 가깝다. 자, 우리가 도자기나 항아리를 만들 때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지? 근데 흙은 원래 모양새는 그렇게 예쁜 모양새가 아니잖아. 그걸 갈고 다듬고 해서 도자기라는 예쁜 걸 만들어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단락 미에 대한 플라톤의 이런 생각이 그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플라톤과 어떤 입장? 다른 입장.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플라톤은 예술을 까딱했지. 그래서 아까 그걸 뭐라고? 시인 추방론이라고 해서 시인을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했다. 하지만 접속 확인. 감이 죽는다. 아름다움이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플로티누스에게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것이 된다. 플로티누스에게 있어 미의 형상은 본래 정신에 있지만 예술가 영혼에도 정신 속성의 미의 형상이 내재. 이때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진료에 실현시킨 게 바로 예술이다. 그러므로 접속 확인. 예술이란 기억이 not A but B다에 not 기억 but 니은이다. 그럼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니은이 중요한 거겠지. 기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린 게 아니라 선언적 관념상, 즉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예술계는 이러한 진료에 미의 형상을 부여해 자연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처럼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에게서 예술은 예지계와 현상계 어디에 있는 것?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플로티노스의 입장이니까 예술은 여기에 있어. 보완 역할을 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상을 저렇게 정리하면 글이 쉬운데 줄거리를 읽고 있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그려가면서 부등으로 만들 건 부등으로 그리고 순서도나 수식이 필요하면 순서도나 수식을 그려가면서 읽어라. 근데 이게 단번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연습이 안 되면 이게 바로 안 된대.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평소에 그리는 연습을 저렇게 하시라고. 어떤 종류의 글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다. 계속. 플로티누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오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뭐라고 봤어? 디딤돌이라 봤다. 영혼은 근원이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근원에서 벗어난 것이기다. 그래서 접속하기.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걸 읽고 물질 세계의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너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물질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일자랑 같은 건데 일자나 진료나 똑같단 말이야. 왜?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 했지. 위계 질서가 있을 뿐이다. 여기 있으면 찌질이가 되는 거고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보통은 여기 먹는 거 말지. 너는 뭐 그러니까 너는 본능에 살잖아.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자오면 자고 싶고 짐수에는 뭐가 다르노? 여기에 가까 흙과 털과 똑같은 흙이다 니는. 어? 어찌 사람만 되겠네 저거. 감이 어떻다고 물질세계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야동 보면 좋고 그리고 매몰되어 있는 거라고. 쓰레기로 할 수 있지. 우리의 영혼이 일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내면을 관조함을. 관조가 뭔 뜻이고? 문학 시간에 배웠지? 관조. 지켜. 구관조다. 관조가 뭐야? 문학 시간 그래 개념 설명하고 가르쳐도 아니 맨날 모른다 물어보고 산 찾으면 적어. 대상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본단 말이다. 관조. 대상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사전 찾아고 좀 적어라. 그런 거는 자주 나오잖아. 개념 싸움이야 결국 수능 국어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냥 감으로 때려서 그런 뭐 그럴 것 같아 그런 거 없다. 그 내가 축구 선수도 인터뷰가 제일 듣기 싫어한 것 중에 하나. 뭐 오늘 경기가 어떠셨나요?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쥐가 경기하고 즐거웠던 것 같대. 추측의 표현을 쓰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 국어에서는 be likely to는 없다. 비 오는 거 추측하는 거 말고는. 날씨 예측할 때 말고는 추측하지 않는다. 영화 보고 나온 사람한테 이 영화 어땠습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 나가는데 그냥 잤나? 랩 하는 새끼들도 그렇잖아. 뭐 한 것 같고 목걸이 맨날 이렇게 흔들어서 하고 동네 바보야 동네 바보. 그래 말하지 말라고. 이게 실제 이거는 면접 문제 중에 이런 게 고대 무슨 면접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와 우리 학교 뭐 교정이 어떤가요? 교수가 물어봤어. 학생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왔나? 땡 탈락. 그런 거 본단 말이야 면접 볼 때도. 근데 고대로 가야지 그것도 모르지. 봅시다.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일자로부터의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어떻게 가는가? 이게 뭐라고? 거꾸로 진료에서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걸 뭐한다고? 테오리아라는 개념을 말했단 말이야. 처음에 플로티누스가 주장한 게 유출과 테오리라는 개념이었지. 유출은 위계 질서에 따라서 밑으로 저래 내려와서 연결되는 거고, 테오리아는 다시 자연이나 진료가 일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상승작용이라 생각된다. 유출은 하강작용에 해당하겠지. 테오리아는 상승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됐나?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정신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돼. 이런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각적입니다. 플로티누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건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해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술이란 뭐를 테오리아를 일으키게 하는 추동력을 가진 분야에 해당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술이 중요하다고 본 거야. 플라톤은 예술을 깠지. 근데 플로티누스는 왜 예술을 중시하게 생각했다고? 테오리아를 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서. 똑같았어요?
마지막 이처럼 지시어 확인. 펜 놓지 마라. 펜 들고 있어라. 이처럼 예술가의 내면 나아가 원형인 정신세계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의 이 이론은 인간의 영혼과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을 표현해서 중세의 비잔틴 예술 똑을 빼치고 묶어 플로티노스라. 플로티노스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는 거지. 다시 아까 첫 달랑 읽었던 거 생각해봐. 피타고라스는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영향을 줬잖아. 피타고라스는 플라토나가 아리스토텔레스 및 서양 전통 미학에 영향을 줬다겠지. 플로티노스는 지금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 방금? 비잔틴 예술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보면 추상화에 영향을 또 줬다는 말 나온다. 맨 마지막 문장 봐. 현대 추상회화의 근본을 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고 했지. 영향을 저렇게 주고받았단 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은 플로티노스 이론의 뭐에 대해서 밝히면서 마무리했다. 이런 걸 의라고 했다. 의. 플로티노스 예술론의 의라고 한다. 마지막 단락. 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가치. 아직 그걸 모르고 있으면 소인 거야. 소. 응? 소라고. 플로티노스 이론의 의, 가치를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 자, 문제 보자. 87번 1번 선지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인식 첫 단락에서 확인했지? 1번은 다시 말하면 뭐 봐라고 제시문에서 세모 친 거 보세요 란 말이다. 그지? 됐나? 2번 플로티노스가 분류한 예술을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분류는 어떤 걸 분류하디? 오샤. 유튜브를 봐라. 영상 올리놨잖아요. 서두장 특징. 작은 걸 큰 개념으로. 나는 어떻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 거? 기준에 그 기준에 따라 나누겠지 당연히.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거라 돼? 종류별로 나누는 거라 생각해라. 나눈 거를 큰 걸로 모으면 뭐라고? 그림 그려줬잖아 이렇게. 몇 번을 그려줘야 되는. 이걸 분류라 했고 이걸 뭐라 했노? 구분이라 했다. 수능에서는 저 용어를 다르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사람이다 뭐고? 분류고 사람에는 남자 여자가 있다 하면 뭐라고? 구분이라고 한다고. 근데 보통은 저걸 뭉뚱그려서 분류라 그래. 근데 수능은 저 두 개를 다르게 써. 용어를. 그래서 알아놔라고. 학교 시험은 저걸 구별 안 하는데 응? 수능은 저걸 구별해서 문제를 낸다. 분류하고 있다면 저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교육청도 저래 안 내. 평가만 저래 내. 그래서 개념어가 중요한 거야. 개념을 모르면 틀려야 되니까. 그 신입생들은 내가 몇 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 그거 봐. 유튜브에 보면 쌤 이름 치면 나온다 해놔야. 그 검색해갖고 봐라. 그거 잘 봤어요. 뭐 아니 엄지척 좀 눌러줘. 지질해 죽겠네. 영상 마지막에 그거 뭐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런 거 안 한다. 지질하는 사람. 나 그냥 현장에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좋아요. 댓글 달아라 제발. 좋아요. 어? 아 그럼 안 한다고. 없어 보이잖아. 지금 현장에서만 더 없어 보이나? 구독과 좋아요. 3번. 아 진짜 뭐야. 3번 체크해봐. 균제의 이론은 세몬데 플로티노스는 까째? 이해됐나? 4번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예술관 차이 됐어? 플라톤 어찌 봤다고? 단절로 봤고 쟤들은 연결로 봤지? 5번 선지 플로티노스 미 이론시는 의 어디서 봐?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했다. 근데 의를 다른 말로 뭐 한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5번 거는 되게 많다. 그 개념어가 그래서 중요해. 의를 다른 말로 뭘 한다고? 가치라고 했다. 참고로 87번을 틀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 개념을 모르는 거니까. 개념이 없는 인간이잖아. 문법은 왜 틀리면 안 된다고? 법을 어기는 거니까. 위법자잖아. 구속시킬 거야. 그래서 엄매랑 비문학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어? 문학은 쉬워서 또 틀리면 안 돼. 그래서 100점을 받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하고 100점을 받는 게 1등급 받아. 1등급. 1등급 목표로 공부를 하라고. 보통 90점대 초반 받으면 1등급 나온다. 그거. 90점대 초반 받으면. 작년 수능이 92점이잖아. 1컷이. 그 내가 화작 하지 말라는 이유다. 화작은 96점이 돼.
1등급 컷이 96점에 2점짜리 2개 틀려야지 1등급이다. 작년만큼 수능에 그 문제가 많았던 게 없었던 게 그 치고 나서 그날 이제 등급 컷이 나오잖아. 예상 등급 컷 그날 바로 나오거든. 등급 컷이 나왔는데 그날 첫날은 어떻게 88.7점 이렇게 예상했어. 근데 최종 성적표 나와 보니까 아니잖아. 그렇게 막 차이가 확 많이 난 적이 없었거든. 거의 한 두세 문제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그래가 최저한 데가 떨어지나? 다 최소한다. 잘 생각해. 어떻게 할지.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대 부경대는 미달도 많대. 학교에서 뭐 수월하게 뭐 내신 좀 3점대 3, 4등급 사이가 되면 학교에서 보통 인문계고등학교는 그라 동아대 밑으로 쓰라 하거든. 부경대 이상 안 써줘. 수시 원서를. 그러면 뭐 엄마 울고 막 나는 좌절하고 막 그러거든. 입시 상담생 옆에 앉아서 얘기를 그래 한단 말이야. 부경대 이상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엄마가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해. 나는 화가 나고 막 선생 때리고 싶고 막. 근데 현실이 그래. 그러면 그때는 마음을 다르게 먹어요. 3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도 상태가 그 모양이면 수시는 이미 끝난 거야. 그 쓸 방법이 없어. 그때는 수시를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고 난 정시에 올인해야 된다. 전과목 2등급 받으면 중앙대 간다 했잖아. 수능 전과목 2등급 받으면 인서울 할 수 있다. 그 생각 안 하지? 수능을 포기한다고. 수시 쓰면 지 대학 붙은 줄 안돼. 특히 외고 너는 결국에는 뭐가 문제돼? 좋은 대학 가려면 최저가 있어야 되는데 내신 좋아봤자 최저를 못 맞추는데 바보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외대 캠퍼스 가고 그냥 만족하고 살잖아. 왜 부이려고 말아갔노 그러면. 그 인문계 가지. 그리고 저 경선정자 같이 저렇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경성대는 그냥 간대. 한 4, 50명 붙어있더라 플랜카드로. 근데 인문계 나오고 경성대 가면 뭔 의미가 있는 거야. 공부 지금부터 하나도 하고 7, 8등급 봐도 간대. 수능 7, 8등급 봐도 간다고. 수시를 왜 써? 그래서 내가 매 시간 강조하는 그 사례제 동하고 이 땡땡 학생, 내가 맨날 욕하는 애 있잖아. 옛날 한 7, 8년 전에 제자인데 임마 그렇게 수시 원서 쓰지 말라 했는데 내 몰래 썼어. 경성대 컴퓨터과학인가 썼어. 수능에서 수학 빼고 다 1등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경성대를 갔어. 왜? 수시에 붙었으니까. 저기 뭐라고? 수시 납치라고 한다고. 납치 당한다고. 정시에 올인한 게 맞지. 그 상태면. 수시 원서를 안 써야 된단 말이야. 나 수시 쓸 때 너 마음대로 쓰면 물어봐라. 너 마음대로 쓰지 말고 물어봐라. 만약에 정 불안해서 내가 수시를 써야 돼. 그럼 어찌해야 돼?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원서를 써. 면접 보러 안 가면 떨어지거든. 아니면 무조건 합격한단 말이야. 다시 지금부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도 부산에 산인대학 다 갈 수 있다. 천지빛깔이다. 미달인데. 부대도 미달인데. 부대 한문학과 이런 데 가면 된다. 아무도 안 가려거든. 미달이라니까. 그게 필요하 가면 되지. 내가 좀 가면. 잘 생각해봐. 그리고 빨리 한문 쪽으로 하고 싶으면 빨리 말해. 내가 가르쳐줄게. 빨리 내가 선생님 한 3,000자 정도면 한 5, 6개월이면 가르칠 수 있다. 외우게. 속달로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신 좀 되면 성균관대 한문학과. 우리나라 최고의 한문학과. 성대. 아주 뭐 성대 얼짱 되라며. 아 얼짱 안 되겠다. 성대 얼꽝 이런 거 되라며. 성대 거지 이런 거 하고. 88번에 자 ABCD에 대해서 너는 아까 제시문에서 봤듯이 ABC는 무슨 개? 예지계고 DE가 현상계였다. 그제? 1번 선지부터 A의 속성은 밑줄 쳐. 위계적 차등 됐나? BCD로 전해진 걸 뭐라고? 유출이라고 했다. 그래서 2번 A에 가까우면 미 됐나? 3번 동일성 함유 질적으로 서로 연결. 그거 밑줄 쳐봐. 그게 무슨 말인데? 유출 대신에 이 말로 바꿔서 나왔지. 유출이라는 말 안 나오잖아. 이런 말로 바꿔서 설명한다. 이 두 개가 같은 걸 모르면 틀려야 된다. 됐니? 4번 유출은 A에서 1호, 태오리는 E에서 A로. 됐나? 하강과 상승작용. 그거지? 5번
A, B, C의 예지기와 D의 현상은 정신에 의해 상호 보완 가로쳐. 상호 보완이란 말이 잘못된 말이다, 그지? 서로 보완해 주는 게 아니고 위계 질서를 가지면서 유출되고 다시 일자를 향해서 태오리가 된다는 거지. 서로 보완하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야. 상호 보완을 줄여서 뭐라게? 상보적 관계라고 부른다. 하나 물어보자. 단어 뜻한 게 더 물어보자. 이건 아나? 이 단어. 이거 지우고 동하고 땡땡. 이모도 유튜브 가입돼 있어 볼 수도 있다. 이거 내 피해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 괜찮은데. 이게 뭔 말이게? 호해적. 수능에 나왔대 저런 용어가. 호해가 무슨 말이게? 정말?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혜택. 이 한자를 좀 썼네. 호해란 말은 서로 은혜를 주고 받는다. 서로 혜택이기 때문에 이 상호 혜택의 꽃자다. 그러니까 한자를 풀어서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지문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 독해 못한 이유잖아. 단어 뜻을 몰라서 독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 유진스 새로 나온 노래 제목 뒤로 네? 뒤로 뜻이 뭐라고? 그 동감이야라는 뜻이야. 근데 너는 미투만 알잖아. 그러니까 동의어, 반의어, 관련 수고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야지 영어는 는단 말이지. 어휘를 알아야 돼. 그럼 내 귀에는 뭐라 들리냐면 유진스가 춤 이상하게 막 추면서 이리 추진 않겠지만 하여튼 춤을 추면서 동감이야 이렇게 들려. 공부를 그래 하라고. 요새 애들 영어로 노래 많이 하니까 내 귀에는 그래 들린다고. 걔는 새 청바지가 진스가 맞나? 네. 맞나? 왜 그렇지? 그거 몰라? 그 요새 그 상태로 애들 그런 애들 많이 요새 그 흉내 내는 애들 많대. 옛날 그냥 막 무슨 세라복 입고 다 같이 춤추고 이게 유행인데 요새는 보니까 유진스 따라하는 애들도 많던데 머리 이렇게 그냥 흑발로 해가지고 여기 묶고 막 춤. 맨날 봐 내가 뮤직 탱크를 맨날 봐. 뮤직탱크를 맨날 봐. 근데 뮤직 탱크가 더 와닿지 않나? 뒤에는 확 와. 89번 강민아 그 비너스 팔처럼 만들어줄까? 펜 들어라 펜 안 들고 있으면 비너스 팔 만들어줄게. 승빈 옆에 있는 저 통 안에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 내가. 이같이 있는 애들 팔 없는 애들. 기원전 1,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밀로 비너스 석상은 양팔이 잘려있는 모습으로 발견. 이 친구들 밀로의 비너스 앞뒤로 표 있지? 이거 무슨 표라디? 가르쳐줘야 했는데 무슨 표라디? 표요! 밀로의 비너스 앞뒤로 표 있잖아. 뭐라디 이거? 아이 정 표가 어딨어요? 책 표시. 표가 있어. 이 좀 왜 알아? 이제 좀 제발 넌 논문 쓸 때도 알아야 된다. 이런 표 있다 했잖아. 이거를 갖춰야 돼. 나중에 논문 쓸 때는. 이거 무슨 표라디? 이거 납표래다. 납표. 얘는 뚱뚱한 납표에서 얘를 납표라고 불러. 문헌을 인용할 때 쓰는 용어다. 작품을 인용할 때 무조건 요 표식을 써야 돼. 니도 비너스처럼 만들어줄까? 집에 갈 때 다 팔아 놓고 돌아다니고 좀비처럼. 얘는 작품을 인용할 때다. 얘는 책 전체 또는 문헌을 인용할 때 이 작품을 써. 이 표를 사용해. 개별 작품, 김소월의 진달래꽃 작품 한 개를 인용할 때는 위에 표를 쓴단 말이야. 그럼 저 표시가 제시문에 있으면 무슨 뜻이야? 문헌을 인용했다는 말이 답이 된다. 선택지에서. 이해돼? 이해되니? 석상은 양팔이 잘려있는 모습으로 발견된대. 너가 생각에는 이 양팔이 잘려있는 진짜 잘려있는 채로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뭐 사고로 잘렸을까? 잘린 것 같다고? 좀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펼치면 고맙겠다. 궁금해서 물어봐. 왜 옷은 반만 걸치고 있을까? 그런 걸 너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도 좀 사고를 확장할 때 대한 고민을 해란 말이야. 그냥 막 그렇네? 먹고 있네? 먹고 이렇게 끝나지 말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골반이 커서 그렇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라고 고민해. 이대하게 존재하는 비너스 여신의 모습을 키가 머리 길이의 8배를 이루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팔등신 이런 말 부르지? 그래서 팔등신이라는 건 머리가 작아야 되겠지. 내가 아무리 키가 커도 팔등신이 안 돼 나는. 왜? 머리가 겁나 크기 때문에. 저 머리서 한 6등신? 니는 등신 이런 적절하지 않은 거야. 아 그래 성대 등신해라 했다니까. 89번에 1번 선지 피타고라스는 비너스 석상에 아까 확인했다 수적 비례 밑줄. 이번에 플라톤은 이데와 현상계는 뭐 되었기 때문에 밑줄 쳐 단절. 3번 플라톤은 비너스 석상의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한 것으로 인간에게 이데아계를 가로 지향. 비너스 석상은 예술이지. 플라톤은 예술 어쨌노? 쓰레기로 봤잖아. 3번이 말이 안 된다 그제? 3번은 가치롭게 봤으니까. 이해됐나? 4번도 플로티노스는 테오리아 밑줄. 예술 작품이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추동력이 된다 그랬다. 5번 선지 플로티노스는 돌을 진료로 해서 내재된 미를 비너스 석상으로 형상화 밑줄. 야 돌은 진료에 재료에 해당하는 거야. 이 재료를 가지고 뭐 정신을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테오리아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뭐 자 예를 이거 봐 hen지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액자에 있는 그림을 봤어. 저 그림 무슨 그림 같노? 해돋이. 그거는 1차원적인 아이들이 다 그렇게 말해. 해돋이. 나는 그걸 상상해봐. 저 무슨 그림 같아? 풍경. 역시 1차원적인 얘기지. 해돋이도 풍경이잖아. 무슨 그림 같냐고. 창의적인 아이들은요. 뭐라고? 뭐래? 입 벌려 있어. 입 벌려. 일로 와. 일로 와. 입 벌려. 뭐라는데? 똥구멍이요. 똥구멍? 왜? 저 근데 그 치질이 심한 건가? 숙제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저 그림의 제목을 지금 그려. 아니 한국예술종합학교 가면 시험을 저런 시험을 쳐. 그림 같은 거 내놓고 제목 쳐. 시 내놓고 제목을 근거를 들여 써라. 뭐 이런 게 시험 문제거든. 너가 창의성을 한번 확인해보자. 답이 같을 수는 없다. 고민해봐. 그리고 이렇게만 보지 마. 옆으로도 보고 위에서도 거꾸로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봐라고. 그럼 뭔가 생각이 나겠지. 사람 입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입인데? 옆으로만 옆으로 보면 자 90번 윗글에 플로티너스와 보기에 칸딘스키의 너 미술책에 보면 칸딘스키 추상화 많이 봤지? 선으로 그려진 거 파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라고 선 너무 쉽게 말했어. 칸딘스키가 말하는 칸딘스키 추상은 세잔, 입색, 입체파, 몬디리안식의 그것과는 다르다. 참고로 입체파도 나중에 수능에 자주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데 너가 제일 잘하고 있는 입체파 예술가가 누구? 피카소 같은 사람이야. 피카소는 평면에서 그린 거, 옆면에서 그린 뒷면에서 본 그림을 한 평면에 다 드러내. 그래서 입체파라 불러. 알고 있어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나? 그에 이제 닥쳐. 그의 추상은 사물의 단계적 단순화를 시작해. 자, 칸딘스키 그림 체크해. 특징 체크한다. 공통점 물어봤다. 사물의 단계적 단순화 1번. 그 밑에 직관적 방법. 그 밑에 형이상학적 관념을 구현. 자, 플로티노스하고 칸딘스키의 공통적인 예술관. 자, 플로티노스 역시 뭐라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진료를 통해서 드러내. 아까 전에 몇 번? 88번에 89번에 5번 선지랑 같은 말이다. 돌을 진료로 해서 예술가의 영혼을 드러낸다 했잖아.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감각적인 사물로 드러낼 수 있다. 그게 공통점이 돼야 돼.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다.
여기까지 됐니? 형 이상하기 뭐라 카디? 이것도 가르쳐 줬잖아. 형 이상학. 이렇게 나오면 멍 때린다니까 너가. 뭐라 돼? 그러니까 어휘를 정리를 하니까 모르는 어휘가 나왔으면 형 이상학이 뭐라고? 너 몇 번을 가르쳐주래. 그러니까 초딩들한테 이런 가르치면 기억해. 너는 이제 머리가 굵어서 내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래서 체벌이 필요한 거야. 루소가 말했던 그 자연 속에 내버려 두는 그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야. 때려야 돼. 내 생각은 그래. 애들에서 받아치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서 소목시에 풀고 이래. 자 다시 형 이상학이 뭔 뜻이고 반대말은 뭐라 돼? 반대말은 기억하나? 형태를 넘어선 학문, 형태가 없는 학문. 그러니까 형 이상은 다른 말로 관념적이란 말과 같은 거라고. 응? 형 이하학은 뭐겠노? 형 이하학은 뭐겠노? 형 이상학은 형태를 넘어선 학문이고 형 이하학은 형태가 존재하는 학문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배우는 거는 다 형 이상학인 거야. 이과 놈들이 하는 게 형 이하학이고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이런 거, 컴퓨터공학. 그래서 이과생들은 나중에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과생들은 직업이 없어지겠지. 요새 보니까 AI가 시집도 써내고 맞나? 알았어요. 그 뭐 홍진경 노래에는 AI가 그 작사 작곡해갖고 냈대 노래를. AI가 작곡가가 돼갖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미술 작품도 막 만들고 그랬었더라고. 요새 한창 뜨고 있는 게 GT 챗봇 맞나? 뉴스 안 보나? 그 검색하면서 자기가 뭐 질문을 하면 걔가 막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가 다 취합해갖고 답변을 해줘. 리포트도 쓴대 외국 애들 그거 갖고. 오늘 들어서 한번 질문해봐라. 네, 한번 검색해봐. 네? 네? 쌤을요? 아무도 안 나오겠지. 내 사진 나오는 거야. 그럼 무섭지 않겠나? 누구에는 쳤는데 막 누구 사진이 막 뜨고 인스타 막 주소 뜨고 이러면 안 무섭겠나? 우와. 왜? 좋나? 그래. 91번에 윗글의 기은인 관련 독서활동 과정이다. 과제 해결 단계에서 A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자, 지금 여기 보면 기납, 연역, 표상이란 자료조사 봅니다. 기납, 연역. 기납이 뭐라 돼? 그 정의해라 돼.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뭘 도출해내는 방법? 일반적 원칙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자, 철수는 죽는다. 영희도 죽는다. 강미도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이런 뭐라고? 그는 귀납 추론이다. 근데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하면 뭐라고? 그게 연역 추론이랬다. 이 정도는 알아라. 귀납 연역법이 뭔지 사례를 들어서라도. 자, 그래서 구성 내용 중 적절한 것을 골라 과제 해결했는데 기억은 A이고 니은은 B이다 라고 했어. 윗글의 기억은 귀납, 니은이 연역이다. 기억은 그래서 뭐에 해당해? 의미 구성의 기억이제. 경험에서 도출. A에는 의미 구성의 기억이다. 니은에는 뭐겠어?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노? 연역이니까 미의 형상을 진료에 담는 행위겠지. A는 기억, B는 니은에 해당한다고. 이해됐어? A가 기억이고 의미 구성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 있잖아. 그거 찾아 넣으라고. A가 기억, B가 니은에 해당한다. 됐니? 귀납 추론, 연역 추론 예전에 정리해줬으니까 다시 확인 꼭 해봐라. 47쪽부터 과제다. 105번까지 문법 문제까지다. 여기까지 과제 할 거고 3월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다다음 주일 수도 있는데 주중에 한번 모의고사 테스트를 한번 할 거야. 3월 23일 대비해서 미리 모의고사 테스트를 한번 할 거야. 그거 하고 풀이 할 거니까 그래 할고 내가 아마 문선생님이 3월 2일날 입원을 하고 그때 항암 치료를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내가 또 주중 수업을 내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내가 바쁘면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을 칠 수도 있고
그동안 가르쳐줬던 거 비문학 문제 풀이하는 방법, 문학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줬던 거 다시 정리 꼭 해보시고 네, 좀 불안한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 찍은 거 다시 확인해. 알겠지? 고생했습니다.